얼마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양형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서류 제출 후 1, 2주 안에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나요? 제가 다음 주에 가족여행이 잡혀 있는데 집에서는 모르고 있는 일이라 취소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혐의가 너무 커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원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뭔가 지금 사건 사고에 휘말리셨는데 가족들 모르게 진행을 좀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우선은 법원의 출석 요구. 일단 법원에서 출석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렇잖아요. 네. 거부해도 되는 걸까요? 어떤가요? 당연히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쵸? 네. 네. 출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고 재판 출석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는 뭐 이제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해서 체포를 하러 갑니다. 예. 그다음에 뭐 구속됐었다가 석방됐었던 피의자 같은 피고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재체포를 하러 가거나 재구속하러 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규정까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검사가 나가느냐 그 부분은 또 좀 변론이고요. 네. 어찌됐든 규정 자체는 만약에 출석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재판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조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공판정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근데 또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불출석 사유서라는 걸 낼 수 있는데 이제 불출석 사유는 사실은 질병이나 이런 기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원에. 네. 그래서 저희가 형사소송법 규정들은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공판 1회 불출석을 가지고 재판부가 체포영장 발부하는 경우는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네네. 네. 요러요러하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네네. 법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일단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음주의 뺑소니라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저희가 법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비난의 장도가 굉장히 세졌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의 기준 및 그 처벌의 수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법이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 사안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대물뺑손이라고 하는 네.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다른 케이스는 나아가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손괴하고 그런 도망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이제 두 가지 죄가 모두 포함이 되는데, 이제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말하고 있는 음주운전. 네. 그래서 그 주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하는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분류된 처벌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의 파손을 일으킨 경우에는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또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모두 성립해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케이스로 이제 피해자를 부상케 하고 예. 사람의 상해를 입힌 다음에 도주한 경우에는 사실 더 심한 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따른 도주치상죄, 그러니까 소위 뺑소니인 거죠. 사람을 치고 그냥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죄에도 해당이 되고, 예. 또 같은 동법의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해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에 굉장히 가중하는 그런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보통 법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예,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리고 범죄에 좀 휘말리게 될 경우 사실 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 변호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죠. 경찰이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면 모두 당황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변호사한테 상담을 가셔야 되겠죠.
바로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시고 예.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면 우선은 형사 절차를 한 번쯤은 파악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경찰이 음주뺑소니 사건이 발생을 하면 형사 입건이라는 게 이제 사건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접수가 되면 입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경찰서에서는요. 한자로 뭐, 입건. 네, 되는 거죠.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로 들어온 사건은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은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됐으니까 경찰 쪽으로 대부분 입건이 되겠지만 입건이 되면 이제 사건 번호가 뜨고 경찰이 피의자를 부릅니다. 이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하는 과정을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의자 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형사소송법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밝혀라라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뭐 하셨습니까? 그렇죠, 물어보면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과정들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예.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고 예. 사실 원래 형법에 죄를 묻기 위해서는 재형법정주의상 실제로는 객관적 증거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증 같은 거를 확보를 해서 수사기관이 확보를 해서 실제로 처벌을 하게 되어야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물증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을 파악하거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는 수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수사 과정을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전부 다 끝내고 나면 이것을 재판에 넘길지 네. 안 넘길지를 결정을 하는 기소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예. 그것을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재판 한번 받아봐라. 넌 처벌 받아야 돼. 라고 하면은 기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너는 처벌 안 받아도 돼. 라고 검사가 판단을 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뭐 죄를 묻지 않거나 경미하니까 이제 내가 봐줄게. 네. 뭐 기소유예 처분이나 뭐 선고유예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불기소라고 합니다. 불기소. 그래서 기소와 불기소로 나눠지는데 예.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범죄가 음주뺑소니 사건이 매우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체포될 가능성도 있고 예. 또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런 이상의 범죄,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가법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상해에 이르는 경우들 됐을 때 상당히 크거든요. 네. 물론 유기하고 도망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그대로 방치를 해서 사망하거나 상해하고 그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가중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구속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걸 구속수사, 그 다음에 구속 안 된 상태에서 수사받는 건 불구속 수사. 예. 그 다음에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하는 걸 구속 기소. 네. 그 다음에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하는 걸 불구속 기소라고 예. 표현을 하겠죠.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그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진실 여부가 매우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요즘은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좀 그 어떤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나 아니면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이 좀 더 자신들의 방어권 보장에 훨씬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일반 국민분들도 요즘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조사를 같이 받는 경우들도 많고 제가 만나는 경찰분들도 사실 변호사들이 같이 입회를 하면 예. 실제로 쟁점 정리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사건 조사 기간도 좀 짧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게 뭐 내가 범죄에 휘말릴 경우가 아니라도 단순히 뭐 뉴스를 본다든지 뭐 신문을 본다든지 할 때도 굉장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주 뺑소니 사연을 지금 보고 있는데 피해자와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처벌은 피할 수 없겠죠.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규정되어 있어서 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지라도 이제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을 못하되 네. 다만 소위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그런 중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걸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 당연히 이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도 포함되어 있고 뺑소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이 되게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무조건 처벌받는군요. 간단히 좀 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족 여행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근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출국 금지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임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특가법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 예.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출국 금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출국 금지를 요청을 하면 출입국관리법상 사실은 막게만 되어 있어요. 못 나가게. 네, 그래서 사실은 공항에서 그냥 막기만 합니다. 잡아가는 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병 확보를 하는 수단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출국 금지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예. 실제로 피의자에게 다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